자, 계속해서 이제 노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정부하고는 한국노총, 민노총 이렇게 있는데 원래 민노총은 약간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이제 정부하고는 항상 대립각인데 한국노총은 요번에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친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친하죠. 왜냐하면은 지난 후보 시절에 불러서 뒤에 프랭카드 걸고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노총과는 거의 평생을 갈 것처럼 동지적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은 한국노총도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너무 강경으로 가다 보면은 당연히 반작용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사노위라는 그 위원회에 한국노총 들어가 있었는데 탈퇴한다 그러네요. 당연히 탈퇴하죠. 왜냐하면 그 민주노총은 진보 정권 때도 안 했었고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그래도 뭔가 발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 전 경기도 도지사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 사진 한번 저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거.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경사노위가 그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경사노위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경사노위라는 게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기구인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기에 그 중재 역할을 안 하면 더 이상 기관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노동계와 사회적인 여러 각계각층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있을 그 최저 임금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좀 극단적인 대결로 지금 가는 대립을 거죠. 하고 있죠. 지금 그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이 극단적인 대립을 근로자 측은 하고 12,000원이 돼야 된다고 네. 하고 있고 네. 지금 9,800원 정도 800원 되고 이니까. 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한 27%에서 30%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상돼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요. 생활 물가도 다 올랐는데 아, 맞아. 월급만 안 올랐어요. 예, 월급만 안 오르면 어떻게 살라고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명분은 올라갈 명분은 됐는데 중요한 거는 노조에서 그걸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이니까 끊임없는 갈등. 집회와 저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총선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대통령 마음속에는 가득하다. 결국은 혼란 속에 있는 사회, 이 사회를 다스릴 자 누구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윤 대통령밖에 없다. 뭐 이런 저는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발전 국가를 이끌어왔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런 사회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저는 카피라이트하고 있다. 우리가 소위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나가는 방향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 국민들이나 여론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지난 시절까지 탈법됐거나 불법됐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쳐 나가고 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약간의 그건 잘하는 거네 시원함을 느끼는 이런 데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제 법이라는 잣대를 일일이 갖다 대어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등과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있어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방법을 가지고 해 나가니까 계속해서 정치를 공부하는 분들은 정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노조 파업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제 그 줄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SRT 민영화 반대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보건의료노조도 보건의료 인력 그 마련을 위해서 집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노동자층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그런 강경 진압과 목소리를 세우는 노동자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TV에서 많이 볼 겁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런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대단히 큰 전쟁 앞에 서 있다. 그걸 어떻게 넘어갈지는 뭐 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 속에 뭐 마약 문제라든지 뭐 범죄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또는 심지어는 성관위까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 게
제대로 된 행정과 통제를 하지 않았다. 필요한 통제를. 결국은 이거는 이제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지난 그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혼란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그랬다는데, 지난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정말 친노동적이고 그런 정부였고 보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목불인견일 정부였다면 민노총이 당연히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런데 위원회에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엄청난 불만도 많은 겁니다. 그 민영화 아까 그 SRT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 SRT의 민영화라는 게 그냥 판단 얘기인가? 민간에다가 사실 그 주주 분석을 보면 정부가 41% 가지고 있고 그렇죠. 연금 사학연금이라든지 연금이 또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보면 민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민영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국영철도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미 그런 것들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황금 노선을 거기다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 부분을 떼가지고. 그 부분 이익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그래서 지금 그 KTX가 지금 사실 경영에 되게 압박 요소가 되고 있는 거. KTX의 가장 큰 불만이 그렇게 떼내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더 사실 그 황금 노선을 다시 더 얹어주는 거죠. 완전히 민간한테.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을 내 가지고 상간 벽지에다가 철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적자를 보고서라도. 네. 근데 이제 그 이익 나는 걸 떼주고 우리는 적자만 갖고 있으면 그렇죠. 계속 적자를 보니까 니네들 지금 그 방만한 경영 때문에 적자가 자꾸 나지 않느냐 하면서 또 민영화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민영화하고. 머리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철도 요금이 철도 요금 올려야죠. 아까 도쿄전력 봤듯이 민간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신성시 되는 건데 당연히 철도 요금 올려. 영국의 사례가 이미 다 이야기해주고 1970년대 말에 약간 마가렛 대처가 와서 영국병 고친다고 하면서 했던 그거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미 안 그래도 어제 그 서울 가는 왕복을 KTX를 예약을 하는 너무 비싸요. 비싸졌죠. 서울 한번 갔다 오는데 왜 그렇게 그래서 저는 네. 서울을 안 갑니다. 옛날에는 5만 원 할 때 가가지고 네, 너무 올랐어요. 지금은 네. 그 표를 보기가 무섭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근데 민영화 중에서도 사회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요거는 진짜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진짜 창발적이다. 이거 진짜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민영화가 되면은 서로 경쟁을 해서 좋죠.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손해보고 장사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왜 손해보고 장사를 왜 합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기업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기업일 수 없는 거죠. 복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지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가외돈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돈 되는 거 아니네요. 돈 되는 거 아니죠. 복지를 돈 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걸 민영화시킨다고 들어가는 기업이면 그 기업은 저는 바보다. 사회복지가 아니면 사회복지가 바보다.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소위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돈을 가지고 복지 혜택을 드리면 이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계산해 가지고 이게 그냥 얼마씩 이렇게가 아니라 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해당자를 고르고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그럼 주면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또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복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복지 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를 하기 위한 인력 그러니까 그게 구성. 이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근데 그걸 갖다가 민영화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을 챙긴다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선정이나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볼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학교급식처럼 민영화에서 학교급식하면 남겨야 되니까 햄 소세지 넣을 거 안 넣고 그냥 뭐 계란탕만 넣거나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 거죠.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진짜 기상천외한 생각이지만 이건 좀 공부를 너무 안 해도 너무 안 하셨다. 기본적으로 케인즈식의 복지주의가 복지사회가 왜 나타났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케인즈식 복지주의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수요 창출을 못해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측면들을 재정 투입을 통해서 뚫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그걸 다시 그 선물을 통해서 기업한테 뭔가 수요가 돌아가서 기업이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런 컨셉을 전혀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재정을 낭비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이게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요 창출의 측면에서 그렇죠. 본다면 나라 경제에 경제를 굉장히 돌리는 거죠.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는 그렇게 크게 정부 요소와 시장 요소가 어떤 자본주의 생산성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리듬에 따라서 변화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근데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수요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복지 시스템을 수요를 창출시켜 준 거죠. 그러면 또 기업이 돈이 그래서 그 이후에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서 복지를 걷어들이고 했더니만 자본주의가 처음엔 살아나는 것 같지만 또 죽었지 않습니까? 또 병폐가 생겼죠. 이번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는 그러면 다시 국가의 관여를 더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 추가 움직이는 이처럼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거스르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백전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동백전의 혜택의 폭을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앤다고 하죠, 지금. 그러면은 물가 올랐죠. 월급 안 올랐죠. 이런 복지와 관련되는 혜택이 없어졌죠. 그럼 과연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염려가 되는 거죠. 긴 말이 필요 없고요.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시키겠다는 거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태생의 배경을 전혀 이해 못한 불안은 합니다만 왜냐하면 MBC가 하도 요즘 타겟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만 보도 실수를 하면 모든 언론들이 조선중앙동아가 같이 막 이렇게 십자포화를 알려주니까 뭐 KBS 벌써 사장 쫓아내는데 성공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의철 사장은 지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징수 분리해가지고 분리 징수해가지고 이미 뭐 거의 나가 떨어지신 거고 이제 KBS 삼켰으면 그 다음에 MBC 삼키려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료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세에 붙어 있습니까? 전기세에.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내는데 그걸 분리하면 시청료 아무도 안 냅니다. 그렇게 되면 KBS는 망합니다. 그래서 김의철 사장이 결단을 했습니다.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내가 사퇴하겠다. 시청료를 분리를 시키지 않고 사장을 쫓아냈으니까 KBS는 뭐 교수님 표현대로면 접수를 했으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해버렸죠. 적답이죠. 야, 적답을 했죠. 그 그건 네가 별도다. 나가는 건 기본이고. 분리징수는 또 계속 지렛대로 쓰겠다. 네가 나가는 거 가지고 뭐 조건을 걸 필요 없어. 적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되는 거죠. 그건 별도다. 야, MBC, KBS가 이번 정권 나에서는 조금 쉽지 않겠네요. 저는 MBC 사태 다시 한번 더 일어난다. 근데 그게 어느 수준까지 일어날지 제가 볼 때 MBC 기자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진보 진영에서도 이게 거의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보는데 그 마지막 남은 입까지 다 막아버리면 언론이 없죠. 뭐 저희들이 이 중앙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시사 이슈는 또 매일이 반복되고 매일이 중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